자, 요 방정식에서 보면 형태는 뭐 사실은 사실 똑같아요. 그 연직 방향 운동 방정식. 우리가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형태로 해서 하이드로스태틱 만들기 전에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 자체를 유도하면 dw dt는 그렇죠? 뭐였죠? 뭐 코리올리스 파트는 좀 제거할게요. 트레디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을 항상 적용한다고 치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로분의 1 dp dg 그렇죠? 그리고 중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g 있고 그리고 비스코스 폴스 있으니까 w네요. 여기 이거 오타 났네요. 이거 w로 바꿔주세요. 여기 w예요. 뭐 사실은 이 비스코스 텀이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w 이런 식을 그냥 지금 이 밀도를 그냥 곱해 놓은 거예요. 그냥 어떤 텀이 지금 밀도하고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밀도가 붙고 여기 있는 밀도가 없어졌고 여기도 밀도 붙고 여기도 밀도 붙은 형태인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은 로를 로 dw dt라고 하나 요거를 로 제로 dw dt라고 하나 크게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요 방정식에선 요 두 텀이 가장 큰 텀이에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제거하고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만들었죠. 그렇죠? 요 두 개만 남겨서 그래서 마이너스 dp dg가 마이너스 로 g다는 0 거의 이 둘이 균형을 다 이루고 끝낸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여기서 얻죠. dtg는 갑자기 dp dg는 마이너스 로 g라는 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사실은 이 두 힘이 거의 균형을 다 이룬다라는 컨셉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사실은 다른 텀보다 오도가 한 배도 아니고 실제로 스케일 어나리시스를 해보면 거의 두세 배, 그러니까 100배, 1000배 정도 큰 텀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얘는 밀도가 없으니까 사실은 뭐 밀도를 없애내 만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얘에서 밀도를 없애는 것은 사실은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텀 자체가 이 텀보다 한 1000배 큰데 여기서 밀도를 사실은 엄밀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밀도를 로 제로랑 지금 델타 로 이렇게 두 개로 퍼러베이션 텀하고 백그라운드 민 텀하고 지금 분해를 해놨잖아요. 이 텀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델타 로 G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텀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거랑 거의 균형 맞춰서 없어져요. 사실은. 그리고 요 텀이 남는데 요 텀이 요거에 비해서 뭐 한 1000분의 1보다 작다라고 10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합시다. 진짜 세게 때려서. 이게 1000분의 1이지만 이 텀 자체가 얘보다 1000배 크죠. 그래서 요 텀의 오도가 요 텀하고 같아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요거를 쉽게 날릴 수가 없게 돼요. 요거는 뭐 워낙 작은 텀이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실 요 제로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뭐 요건 나중에 사실 떼서 버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도 되는데 굳이 비스코시티를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요거 로제로로 해줘도 되고 요것도 로제로로 해줘도 되는데 요 텀만큼은 요거를 살려놔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기본적인 요 부시네스크 어프록시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면 자, 우리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유체에서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백그라운드 밀도에 의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있겠죠. 그렇죠? dp dg는 마이너스 로 g가 굉장히 잘 맞는데 마이너스 로 g가 굉장히 잘 맞는데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거의 한
0.1%,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의 오차를 정도만 갖는 굉장히 잘 맞는 방정식인데 아예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밀도와 매칭이 되는 프레셔를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밀도에만 균형을 맞추는 어떤 프레셔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건 얘를 P0라고 표시를 할게요. 뭐 사실 굉장히 쉽겠죠. 그냥 밀도가 같은 어떤 유체를 계속 쌓아 올렸을 때 이만큼 무게, 이만큼 무게, 이만큼 무게 쌓이는 것만큼 여기서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뭐 탑이라고 치면 밀도가 없다가 아니, 압력이 없다가 이 밀도를 쌓으면 그 밑에서는 이만큼의 유체에서 눌리니까 압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요만큼이 더 쌓였으니까 압력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또 내려가면 요만큼이 더 쌓였으니까 압력이 더 쌓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얘가 상수기 때문에 사실 그냥 P는 마이너스 로 G Z라고 다시 표시할 수 있어요. 뭐 여기 기본적으로 Z가 0일 때 이제 뭐 이제 가장 위에서 재는 거고 이게 Z가 0이고 Z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Z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압력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서 로지만큼 쌓이겠죠. 그리고 Z가 마이너스 2로 내려가면 또 그만큼 무게만큼 그래서 2로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쌓이는 성분 요거를 우리가 따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아예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지를 이런 식으로 PG를 로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치면 우리는 물론 얘는 상수지만 얘는 연직에 따라서 조금 성분 변화가 있겠죠. 그렇죠? 1차 함수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로는 로지 플러스 델타 로 P는 요 녀석과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맞추는 녀석을 우리는 PG라고 쓸게요. 책에서도 PG라고 썼어요. 하지만 얘는 사실 연직 변화율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고 나머지를 우리는 델타 P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3차 여기는 XYZT의 함수고 이것도 XYZT의 함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고 우리는 정의상 dp 0 dz는 마이너스 로 제로 g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균형을 이루어서 없어지는 항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프레셔도 밀도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지는 이제 그 컨셉에 따라서 다시 써보면 밀도는 밀도 제로 플러스 델타 밀도 그리고 P는 P 역시 제로 플러스 델타 P 이렇게 쓰고 요 둘은 완전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로 묶여 있고 라고 쓰면 요걸 다시 써볼게요. 요거는 로 제로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부시네스크 어프로치메이션이니까 dt 그리고 이쪽 두 개를 쪼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델타 p 아이고 델타 z인데 p가 p0와 델타 p로 나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로 이쪽은 퍼러베이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 제로 플러스 델타 로 퍼러베이션 이렇게 다 써주고 G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그냥 이걸로 써도 된다 그랬죠? W 이거 W 자꾸 못하라 맞네요. 자, 요게 기본적으로 부시네스크 가정을 적용한 방정식이에요. 정리만 하면 돼요. 왜 정리가 이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로 묶여 있어서 상쇄되는 텀이 발생해요. 뭐냐? dp dg는 마이너스 로 dp
자꾸 똑같은 걸 계속 쓰게 되는데 죄송해요. dg는 dp d0g는 마이너스 로 제로 g였죠. 자, 무슨 얘기냐? 얘를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옮기면 플러스 로 제로 g는 제로죠. 그래서 이 텀은 둘이 상쇄돼서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상쇄돼서 사라져요. 자, 보시면 이 텀과 이 텀이 그렇게 생겼죠. 이게 지금 P 그냥 아래 첨자로 쓸게요. 미분 P0고 요거는 마이너스 로 제로 G죠. 그래서 이 두 텀이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사실은 0이래요. 그래서 이 텀과 이 텀이 날라가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텀을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정리하고 나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좀 깨끗해지겠죠? 필요 없는 게 날라갔으니까 로 제로 dw dt는 마이너스 d 델타 p dg 빼기 델타 로 g 그리고 로 g u w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밀도로 이제 양변을 뭐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는 뒤에 방정식이 있으니까 그게 더 깨끗하니까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하나 요거를 사실은 여기를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한테 솔직히 더 정확히 뭔가를 기본적인 더 깊은 컨셉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라는 게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균형이 강력해서 사실은 요 상수인 밀도하고만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갖는 게 아니라 얘가 혹시 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있으면 그거하고도 균형을 굉장히 잘 이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한 오더 더 들어가서도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아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z hat 그냥 평균값에서 이제 벗어난 이제 연직 구조. 평균인데 이제 연직 구조 배경장의 연직 구조가 존재하고 이거는 진짜 아예 퍼러베이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시 이거랑 균형을 맞추는 P가 있다면 P는 Z만의 펑션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Z의 펑션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것만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요것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저 한 호도 내려간 것까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P hat DZ는 마이너스 로 hat G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로 제로 hat G 도 0. 요 두 개를 사실은 다 만족을 할 정도로 강력해요. 배경장의 상수 파트의 균형을 빼내고도 나머지 부분도 연직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또 만족을 해요. 그래서 진짜 퍼러베이션 중에 퍼러베이션만 이제 연직 운동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는 여기서 이 델타 P라고 썼지만 델타 P에서 요 성분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솔직히는 실제 나타나는 건 P 프라임 그리고 여기도 로 프라임 여기는 로 프라임이 사실은 이제 뭐랄까 부시네스크 어프로시메이션에서 실제로 남는 성분. 하지만 책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제가 그 부분까지 적용된 부시네스크 어프로시메이션의 설명을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요게 그것까지 적용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P 그리고 P 이런 식으로 P 프라임 그리고 요거는 로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게 남는 성분이 이 연직류하고 이제
균형을 이루는, 균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이제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텀이에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부시네스크를 1차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요거는 이제 좀 뺄게요. 이제 그렇게 안 중요한 항이에요. 그래서 걔를 정리하면 그냥 로 제로분의 1로 나눈 거예요. 로제로 아까 썼던 방정식에서 로 제로분의 1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연직 방향의 가속도는 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이제 요 텀하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이제 요 텀, 중력 텀이 균형을 못 이루는 성분에 대해서만 요거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안에서도 균형이 또 발생해서 아까 드린 말씀은 사실은 솔직히는 진실은 요 델타 P가 아니라 거의 P 프라임 수준까지 내려가야, 로 프라임 수준까지 내려가야 이제 사실은 요 W하고 실제 이제 상호작용하는 정도의 오더가 나오고 라는 걸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렇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 성분이 바로 요거를 우리는 B라고 쓸 거고, 사실은 이게 부력이에요. 자, 요 텀을 잘 들여다볼게요. 요 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떠냐면 중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중력이 있는데 중력 중에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이유는 뭐냐면 마이너스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델타 P니까 밀도가, 그래서 요게 양수라고 생각하면 요게 양수가 되려면 밀도가 감소해야 요 전체의 양수겠죠. 밀도가 감소해서 연직으로 가속되는 어떤 힘, 중력 중에 이제 밀도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물질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스틱 밸런스에서 이쪽으로 오는 프레셔랑 이쪽으로 미는 프레셔 중에 이쪽으로 밀어 올리는 프레셔가 강하기 때문에 요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요 안에 있는 요 유체의 무게가 받는 중력이랑 균형을 이루는 게 하이드로스틱 밸런스인데, 이유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밀도가 줄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그대로 있는데 밀도가 줄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쪽으로 마치 힘을 받는 것 같이 되는 성분, 요게 부력이죠. 갑자기 얘가 여기 있던 물질이 가만히 있었는데 균형을 이루고 갑자기 여기 밀도가 줄었어요. 뭐 부피가 팽창했다거나 아니면 뭐 질량이 사라졌다거나 하면서 밀도가 줄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밀도가 준 만큼이 가속도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성분이 되죠. 그거를 계산해 놓은 게 개념적으로 그게 부력이고,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부력을 B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부력은 사실 엄밀히는 지금 밀도분의 밀도니까 이건 단위가 없고, 중력 가속도니까 이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죠. 그래서 엄밀히는 부력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가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밀도, 이제 뭐랄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힘 F 이퀄 ma에서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밀도로 나눠가지고 가속도 텀으로 다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부력도 가속도 형태로 다루게 돼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약간 우리가 게으름의 소치인데 요걸 계속 이렇게 쓰고 다니기가 귀찮기 때문에 로 제로분의 델타 P를 그냥 P라고 쓸게요. 뭐 지오 포텐셜은 아니지만 사실 지오 포텐셜이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죠. 단위도 똑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냥 요거를 P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제 역학하는 사람들이 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건 상수니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로분의 델타 P를 Z로 미분한 형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 이렇게 쓰면 요 텀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요 텀은 뭐 P를 Z로 미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연직 방향의 방정식을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요건 그대로고 얘는 마이너스 p z p를 z로 미분한 거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냥 부력이었으니까 플러스 b 이렇게 간단히 요건 앞으로 무시할 거니까 그냥 없다고 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연직 방향 운동 방정식. 오케이. 자, 그렇게 따지고 나면 이제 수평 방향 운동 방정식은 부시네스크 어프로크시메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쓴 새로운 노테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이쪽에 원래 사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었겠죠. 이거 대신에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로 제로분의 1 dp dx겠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로지만 뭐 부력 관련되지 않은 텀은 다 로 제로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프레셔도 보면 우리가 열심히 나눴죠. P 뭐죠? P도 뭐죠? P 제로 텀하고 근데 P 제로 텀은 Z만의 함수였고 그렇죠? 그리고 델타 P로 나눴죠. 근데 뭐 Z만의 함수니까 X로 편미분하면 X 방향을 Z로 고정한 채 X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는 이 값은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날라가고 Z만 변화율이 있는 텀은 X로 편미분하는 거에 중요하지 않고 이게 돼버리죠.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요분의 1고 들어가면 요거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아예 깔끔하게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로분의 델타 로분의 델타 P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 녀석을 P로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사실은 P를 X로 편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Y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같은 컨셉에.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리고 자, 근데 사실은 요 형태보다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많이 쓰냐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요게 1차적인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빼냈지만 사실은 요 델타 P가 예를 들어 요 델타 P가 사실은 두 개 성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델타 P가 연직의 어떤 분포가 있고 그렇죠? 이거를 P 해시라고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진짜 떨거지를 P 프라임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도 마찬가지로 델타 로도 이제 로 햇이 있고 로 햇도 역시 연직만의 함수이고 진짜 떨거지들이 로 프라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푸시네스크에서 중요한 텀은 요 텀들이에요. 요게 연직류하고 인터랙션을 하니까 이것들은 또 사실은 하이드로스틱 밸런스로 사라진다 그랬었죠. 그렇죠? P dg는 마이너스 로 g 로 햇 g 때문에 둘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텀도 사실은 여기서 사라지게 되고 사실 요거는 역시 연직만의 함수니까 사실 여기서도 필요 없고 이게 프라임 뭐냐 P는 역시 P도 동일하게 P 햇과 P 프라임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P 자체는 P 얘에다 그냥 얘를 1도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상수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텀은 사실 연직만의 함수고 역시 날라가요.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VNC는 뭐였죠? VNC는 정의상 로 제로분의 델타 로 G였죠. 근데 요게 지금 요것과 요걸로 나뉘죠. 그래서 역시 VNC도 똑같이 VNC 햇 파트와 VNC의 프라임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둘이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 요거 때문에 상수에 대해서 사라지죠. 그래서 요게 되면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상쇄되면서 얘 프라임이 되고 얘도 프라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 마이너스 햇g와 플러스 b 햇이 숨어 있는데 이게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를 이루면서 사라지게 돼서 프라임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퍼러베이션 성분이 요거하고 사실은 실제로도 많이 워킹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중력파 같은 것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 많이 보게 되는 여러분들의 부시네스크 이퀘이션은 이런 형태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런 연직 성분들을 빼낸 부분들이다 라는 거, 그리고 VNC는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 라는 것이 이제 부시네스크 이퀘이션의 핵심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사실은 부시네스크 시스템을 완전히 클로즈 시키지는 못해요. 왜냐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모멘텀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U랑 V랑 W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지금 얻었어요. U, V, W.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U 있고 V 있고 U 말고 V하고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P가 있어요. 이건 P'이죠. P'. 그래서 P' 하나 더 있고 또 뭐가 있죠? UV, F는 뭐 상수라고 할 테니까 뭐가 없죠 지금? 훑어보면 UVW 말고 다른 지금 종속 변수가 B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P랑 B가 종속 변수로 더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종속 변수가 5개짜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unknown, 모르는 변수가 5개짜리 시스템인데 우리가 얻은 방정식은 모멘텀 이퀘이션은 3개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개를 더 설명하는 방정식을 얻어야만 돼요. 오케이? 혹은 꼭 얘는 아니더라도 이제 얘는 중간중간 끼어 있으니까 방정식이 어떤 형태로든 2개가 더 나와야 우리가 이 시스템을 완전히 클로즈 시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2개의 방정식을 더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쉬워요. 하나는 뭐냐면 컨티니티 이퀘이션을 가져오면 돼요. 컨티니티 이퀘이션에 그냥 부시네스크 어프로시메이션 적용하면 되죠. 자, 뭐냐? 컨티니티 이퀘이션 뭐죠? D로 dt 플러스 로 다이버전스 U 있는 팩터죠. 는 제로다. 무슨 얘기냐? 이 다이버전스는 뭐죠? 다이버전스는 ux 플러스 vy 플러스 wz죠. 뭐 이 노테이션 익숙하시죠 이제? 이거 u를 x로 편미분한 거 한 번만 적어드릴게요. u를 x로 편미분한 거 그리고 얘는 v를 y로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거 그리고 얘는 w를 z로 편미분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게 다이버전스 u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시네스크 어프로키메이션 써요. 써봅시다. 뭐 여기 밀도 텀 중요하지 않아요. 밀도 그냥 이런 식으로 상수로 나요. 얘도 상수로 나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게 상수의 시간 변화율은 0이겠죠. 중요하지 않아요. 밀도 변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운드 웨이브가 날아가게 돼요. 사운드 웨이브가 이제 왜냐면 밀도 어떤 매질이 있을 때 그 매질이 이제 밀도가 이제 압축이나 뭐 이런 현상에서 변해야 이제 사운드 웨이브가 존재하는데 사운드 웨이브가 이제 그렇게 변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운드 웨이브가 날아가는 부분에 속해요. 그리고 이거는 상수니까 그냥 나눠서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0이다. 미안해요. 점 하나 있어야 돼요.
벡터니까 둘이 다. 이렇게 다이버전 스텀이 0이에요. 요게 0이에요. 요게 그냥 간단하게 부시네스크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적용하는 얻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한 개를 더 얻어야 되는데 한 개는 이런 식으로 VNC의 시간 변화율 텀을 얻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혹은 이제 VNC의 프라임 요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니까 요거의 변화율이 뭐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이제 유도가 필요한데 요건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할게요.